안녕하십니까. 법무법인 태아의 최의준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매니저를 통해서 그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. 나도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. 비대면 진료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, 또 이렇게 대리 처방을 하거나 혹은 약물을 대리 수령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.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, 연예인 A씨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일명 신경안정제 혹은 수면제로 널리 알려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그 매니저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. 이 사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면 진료와 매니저가 그 약을 대리 수령한 것이 적법한지,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원칙적으로 우리 의료법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.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시적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요. 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대면 진료가 있는 사람을 한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연예인 A씨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비대면 진료를 한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사후 피임약 같은 일부 약물에 대한 처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약품이긴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는, 다시 얘기해서 우리 중추신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인 경우에는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처방할 수 없는 약을 처방하고 이 처방전을 당사자가 아닌 매니저에게 교부한 의료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먼저 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할 수 없는 약을 처방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. 이와는 별개로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처방전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, 다시 얘기해서 매니저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.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의사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는다라고 하면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으로 연예인 A씨와 이 매니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이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전을 당사자가 직접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신경안정제 혹은 수면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낙스나 스틸록스 같은 이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법상의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약물들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의약품에 중독된 분들은 자기 명의로 처방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처방을 받는 경우들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이 연예인 A씨는 본인의 명의로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만약에 이 연예인 A씨가 과거에 비슷한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. 사실 이렇게 의료법 위반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.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진료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고,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의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. 지금 이 사건은 대리 처방이 아니라 처방 전의 대리 수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법 위반의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, 만약에 그 과정에서 매니저 혹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받는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라고 한다면 단순 의료법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으로도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연예인과 그 매니저, 그리고 그 처방전을 발급해서 대리인에게 교부해준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아직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.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 다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핫 이슈들에 대한 정보들을 남들보다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최희준 변호사였습니다.